안녕하십니까. 앞에 시간에 종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간에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개요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주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요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첫째는 위와 장의 기능을 촉진을 시켜서 에너지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에는 숨쉬기 운동으로 숨쉬기 하는 행위와 또 운동을 할 때 숨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면역력 상승이 되느냐.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은 것이 좋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숨을 바르게 제대로 쉬면서 운동을 제대로 했을 때 그 이상 해독 면역력이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사 먹는다고 해도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운동을 하면은 포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운동을 했을 때 바로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숙면을 통한 생체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먼저 그 면역력 상승을 위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내에 위와 장은 우리 몸의 생존 활동을 위해서 이 소화, 흡수, 배출을 통해 에너지 생성과 생명 유지를 아주 직결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장은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데 위와 장이 우리 생명 생존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위와 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먼저 선사하는 것이 필수다. 뭘 선사해야 되냐? 위에는 풍부한 소화효소의 숲을 만들어야 된다. 소화효소의 숲. 그 다음에 장은 유익한 장내 세균의 숲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선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그 소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어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따금씩 강의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그 소위 뇌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 실천만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내용을 강조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음식은 왜 천천히 오래 씹어 먹어야 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오래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분 전환을 시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했던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 우위의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 우위의 자리를 부교감신경이 자리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될 수가 없고 또 소위 그 음식이 제 기능을 몸에서 발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꼭꼭 씹지 않아 가지고 생긴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필요 없는 근육이 생겨서 살이 이렇게 많이 불어남아서 그 비만의 판정을 받고 또 항상 음식을 먹으면은 뱃속에서 낄낄하는 그러한 그 위장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건강한 사람도 50번 이상 씹는 것. 그래서 꼭꼭 씹는 저작 활동이 이 뇌를 자극해 가지고 행복 호르몬 엔돌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다는 생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꼭꼭 씹어야 되냐 것입니다. 침 속에서는 강력한 소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소화물질이 들어있어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침 속에 가서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침을 섞어가면서 씹는 동안에 침 속에 있는 푸티말린이라는 아밀라제라는 계통의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밥이나 또는 전분이 들어간 그 탄수화물을 완전히 메가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달달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메가당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입속에서 침의 역할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그렇게 먹으면 침 속에서 음식 소화 촉진 효과가 있는 효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속에서 탄수화물은 이미 소화가 되어버리는 메가당으로 바꿔져서 소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입속에서 충분히 탄수화물을 씹어서 이렇게 소화가 메가당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바로 위로 넘어가는데 위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고 바로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만이 이 위에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입에서 소화시켜야 된다. 다음에 침 속에 가서 이 호르몬도 또 다른 호르몬이 있는데 침 속에는 독성 유해 물질을 바로 무독화시키는 독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그 효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로틴이라는 그 효소예요. 파로틴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일본 뇌과학자가 바로 침을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그 음식을 이렇게 뱉어놓고 방치해 놔뒀다가 바로 침을 거기다 뱉은 뒤에 30분 후에 바로 그것을 그 현미경이나 어떤 MRI 기계로 영상기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바로 독성 물질이 많이는 100% 완전히 또는 80% 이상 그 독성 물질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침 속에는 강력한 유해 물질이 독성을 제거하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페록시다이드라는 그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노화 촉진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바로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 속에서 이미 치료 효과를 많이 노릴 수 있는 효소가 많이 침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죽을 먹어도 120번, 150번 이상을 씹어서 침으로 완전히 그 죽을 다시 더 말할 수 없는 죽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삼키고 그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을 위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웃으면서 바보같이 웃으면서 바보같이 흉을 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남이 보면은 저건 바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 속에는 이 소화제뿐만이 아니라 또는 독성 물질을 해독시키고 독성 물질을 제거시키는 효소가 각양각색으로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 속에 강력한 유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는 것은 바로 그러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음식을 꼭꼭 씹기 때문에 씹는 저작 활동이 뇌에 연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체조, 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된다. 다음에 면역력을 높여서 활성화시키는 원천이 되는 소위 면역력 증강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도 50번이 아니라 70번 이상을 씹고 그러면은 몸속에 어떤 염증이 있는 사람도 한두 달 지나고 났으면은 그러한 염증들이 하나 둘 제거가 될 정도로 바로 이 침 속에서 나온 그런 효소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번 이상 씹고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씹고 30분간 이상에 걸쳐서 밥을 천천히 먹게 되면은 바로 70대 30 이런 것으로 먹게 되면은 몸이 뭔가 달라지고 뱃속에는 꼬록거리는 소리, 배고플 때는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식사 후에 뱃속이 자꾸 이상해서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바로 오래 씹어서 침을 많이 섞어서 이 음식을 삼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와 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에 위에는 소화효소의 숲을 이루고 장에는 유익한 장내 세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숲을 형성해 주면은 위와 장의 면역력은 아주 강화되고 기본적인 요소가 해결이 된다. 다음에는 체내 효소 보유량입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은 평생 만들 수 있는 소화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줄어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체내 효소 보유량은 20대 60%라면은 40대는 40%, 60대는 25%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체내 효소가 굉장히 나이가 들면은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아까 같이 그 침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효소를 많이 생성시키네. 그래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노인들은 많이 효소가 줄여지기 때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바이오 식품을 이렇게 효소를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제일 안 좋은 것이 과식입니다. 과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식을 함으로써 바로 소화가 이제 불량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장내 소화 효소를 과잉 분비시킴으로써 바로 아까 말한 같이 생성되는 효화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 과잉 이렇게 분비되고 소모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와서 소화 활동을 도와주는 효소로 역할을 하게 되어버리면은 이 체내의 생체 기능이 언밸런스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몸에는 과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역기능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위산이 생겨서 위벽이 흐려지니까 속이 쓰려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복통이 생기고 또는 역류 현상. 나이가 들면은 위에 있는 음식이 저녁에 잠을 잘 때 바로 입으로 식도를 거쳐서 넘어오려고 하는 역류 현상. 이런 것들은 바로 식도염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소화 효소가 결핍되면은 몸은 아까 말했습니다. 대사 효소를 소화 효소로 대신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조기 소진으로 이루어지고, 일경 나이가 들면 그 안에도 호르몬이 줄어지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언밸런스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호르몬 분비가 더 미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맛이 없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다른 검사를 해보면 몸은 전혀 다른 기능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아프다고 하고 소화가 안 되고 피로가 쌓이고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오니까 아주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앞에서도 지난번 강의 드리기도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의 교란 활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체 기능이 언밸런스 현상이 생기고 호르몬이 줄어지고 효소가 갑자기 이 고가 상태에 빠지고 그러게 되면은 과식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되면은 이 자율신경의 교란 상태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내 세균이 습을 지키고 유화, 장의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 뿐만이 아니라 독소 효소 뿐만이 아니라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 독소 효소에도 독소를 없애는 것 또는 독소를 해독시키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의 효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식을 하지 않기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천천히 오래 씹으면은 먹는 과정에 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7, 80% 위의 양의 7, 80% 양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자연 중 그렇게
그 수제를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농약이 번복된 음식, 이것은 정말로 피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 또 효소 또는 해독 요소가 포함된 음식, 발효가 제대로 된 음식,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그다음에 특히 자기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은 식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특히 블루코리 또는 부추, 오이,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상치, 뿐만이 아니라 양배추,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 과일 중에는 사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과일은 산성입니다. 거의 많은 산성인데 내가 그 연구를 그러면 이 과일이 산성인데 신선한 과일을 자꾸 먹어라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하고 오래전부터 내가 전에 그 추적을 해보니까 과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집니다. 그런 과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렇게 그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힐링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배꼽 힐링을 얘기했는데 배꼽 주위를 항상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섭취하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이 다름없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아침에 그냥 냉수를 한 컵을 들이마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순간은 그렇게 시원하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특히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침에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바로 이 배꼽 부위를 이렇게 꼭꼭 눌러서 자극을 시키고 바로 이렇게 이런 가벼운 같이 앞뒤를 이렇게 함으로써 배꼽을 중심으로 한 장의 모든 장이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것을 배꼽 힐링이라고 이렇게 지금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해독면역요법으로 운동,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운동 이상으로 우리 몸을 해독시키는 좋은 약은 없다. 이것은 뇌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생리학자들 또는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현대의학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또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서 해독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길라잡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